자, 로지스틱 회계 분석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이 세 개가 다 연동이 돼서 그래요. 자, 얘는 더 쉬울 거예요. 뭐냐면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요 함수를 쓰는 게 아니고 요 함수를 써요. 자, 요 함수를 쓰는 게 아니고 요 함수를 써요. 왜 이 함수를 쓸까요? 우리 로지스틱 회계 분석할 때 배웠습니다. 자, 언제 배우느냐? 자, 우리는 0과 0과 1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형 함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랑 차이가 나잖아요. 값이 안 맞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로지스틱 회계 함수를 쓰게 되면 이 부분이 보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함수를 쓴다고 배웠죠. 분류할 때는. 그죠? 연속적인 값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0과 1을 알아맞추는 거잖아요. 분류 모형일 때는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는 함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통계학에서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다 라고 불렀죠. 그래서 여기서도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라고 씁니다. 로지스틱 함수. 그래서 퍼셉트론, 아달라인, 로지스틱 회계 분석 이렇게 이름을 이제 별도로 가져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요거를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고 다 부르는 겁니다. 자, 요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요로 바꿨다가 아달라인에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내려온 겁니다. 아, 여기가 아니고 어디죠? 여기네요. 요렇게 내려온 겁니다. 왜요?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 목적이 있었죠. 아까 전에 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고 퍼세트로는 이런 단점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확 바뀌니까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아달라인을 썼고 근데 아달라인도 직선이니까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써서 약간 곡선 형태로 바꿔주면 좀 더 모양이 그러니까 정확도나 이런 거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계속 넣는 게 계속 바꿔가면서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좀 좋더라 해서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렐루 함수를 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딥러닝에서는 렐루 함수를 써서 우리가 돌려줍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씁니다.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z값을 하면은 이렇게 z값이 나오는데 여기 요 y값이 아까 전에 뭐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우리가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값이 바뀌죠. 자, 그죠? 요런 것만 잘 구분해 보시면 돼요. 근데 보면 똑같아요. 지금 제가 함수만 바꿔서 쓰는 거지 방법이 똑같아요. 퍼셉트론도 그렇고 애달라인도 그렇고 로지스틱도 그렇고 방법은 똑같아요. 뭐예요? 분석을 해서 실제 값하고 비교해서 그 비교한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가중치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 방법입니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퍼셉트론에서 이렇게 구한 값이 있고요. 얘는 그냥 그대로 쓰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대로 쓰고요. 애달라인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0.281로 나오는데요. 로지스틱은 0에서 1 사이 값으로 또 조정해 준 겁니다. 이유 설명해 줬죠? 통계학 할 때도 설명드렸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값을 갖는데 얘는 0과 1 사이 값으로 조정을 해줘서 좀 더 정교해지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아니고 0에서 1 사이 값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0.5를 기준으로 해서 0에서 1 사이 값으로 바뀌어요, 확률이. 그런 목적 때문에 얘를 쓰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비용 함수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모형이 나옵니다. 얘는 두 가지 모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로지스틱 함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1일 때, 0일 때의 확률값이 이렇게 구해주고요. 실제로 이 값이 어딘지를 찾아줍니다. 찾아줘서 여기 들어가면 1이고요. 여기 들어가면 0, 얘가 1이고요. 여기 들어가면 0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형을 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로지스틱 회계 분석 함수의 특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이렇게 해서 값들이 쭉 나와요. 똑같이 쭉 해서 이렇게
오차 그 비용 함수 값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요 값들에 따라서 이쪽이 더 크냐 이쪽이 더 크냐에 따라서 1인지 0인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이렇게 공식을 넣으면 자동으로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비용 함수가 나오죠. 비슷하죠? 아달라인하고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좀 더 정교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똑같이 미분을 하는데 얘는 미분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실게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요 값 곱하기 또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해주면 요 값하고 요 값이 나오고요. 최종적으로 요렇게 값이 나오고요. 이 값을 0.2만큼 얘가 잘못됐네요. 얘가 마이너스 0.20인데 요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 나왔습니다.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0.2 곱하기 마이너스 0.20이 해가지고 요렇게 요 값이 나옵니다. 요 오타가 났네요. 요거 좀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요 값을 계속 갖다가 써서 요 값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 값이 들어오고요. 요 값이 아니고 마이너스 0.202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가 붙네요. 마이너스 0.040 요 값이 들어와서 요 값 더하기 또 요렇게 똑같이 해주면 돼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해주면 0.01이 나오죠. 전체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고 오차가 어떻게 나와서 가중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퍼셉트론은 이렇게 바뀝니다. 오차가 너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조정해주기 위해서 아달라인으로 해서 이 값을 그대로 갖다가 넣어서 오차 범위를 조정해 줬는데 이것도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값들이 이렇게 또 조정이 됩니다. 잘 보시면 결국은 이런 함수들이 오차 조정해주고 얘가 또 너무 크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 값으로 또 조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목적이 비슷하죠? 결국은 가중치를 주는 거에 오차만큼의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가 뭐라 그랬죠? 내가 틀린 거. 실제 값하고 내가 얼마만큼 틀렸는지를 찾아내서 그거를 가중치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 오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퍼셉트론을 쓰다가 너무 커. 아달라인을 썼어요. 얘도 너무 커. 로지스틱으로 최종적으로 쓰게 되고 이것도 어느 정도 이거는 모형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 저기 이미지라 이런 거 할 때는 이 값이 조금 안 맞아서 렐루 함수라든가 탄젠트 함수라는 게 새롭게 나와서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렐루 함수하고 탄젠트 함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 분석하고 이럴 때 쓰게 됩니다. 용도가 조금 틀려요. 그렇게 해서 함수들이 용도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